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원장 양승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키울 때 개월수별로 어떤 사고가 많이 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우리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길지 않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서 만 4개월까지, 이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내 소중한 아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낮은 확률이 아니고요. 근데 영아 돌연사 증후군, 갑자기 아기가 자다가 죽어 있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 엎드려서 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똑바로 눕혀서 재우는 경우가 많으시지만, 간혹 머리 모양이 이쁘지 않는다고 해서 4개월 미만의 아기들을 엎어서 재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아직 완벽하게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불이 푹신푹신하다면 입과 코를 이불에 맞게 되고, 그러면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저산소증이 심해지면 우리 몸의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이제 정지되는 상태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 4개월 이전에는 아기를 꼭 반드시 눕혀서 재우시고 엎드려서 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확률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4개월 전에는 절대로 아기를 엎어서 재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보통 엄마랑 아기랑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간혹 엄마들이 뒤척이면서 하다가 아기를 팔로 덮는다든가 다리로 누른다든가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고 나면 항상 엄마나 아빠한테서 1m 정도 띄워서 재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4개월 전에는 항상 똑바로 눕혀서 재우시고, 잠이 완전히 들면 엄마나 아빠한테서 1m 꼭 띄어서 재우도록 하십시오. 이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만 4개월, 5개월이 되게 되면 아기들이 슬슬 뒤집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뒤집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바로 추락사고입니다. 애들을 이제까지 침대에 재우셨다면 만 4개월이 되어 간다면 절대로 침대에 재우지 마십시오. 주변에 테두리가 쳐져서 혼자 자는 그런 아기용 침대라면 아기가 짚고 서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안전하겠지만, 대부분 엄마나 아빠가 자는 높은 침대에서 자다가 침대와 벽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에 아기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 4개월이 지나면 침대에서 절대로 재우지 마시고 꼭 바닥에 재우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기들을 추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또 많이 떨어지냐면, 외부에 나가서 기저귀 가리대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잠깐 뒤로 돌아오면서 기저귀를 가지러 갔는데 이미 애는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높은데 어쩔 수 없이 눕혀져 있을 때는 절대 아기한테서 무슨 이유든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에도 가끔 눕혀놓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고,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바닥에서 자는데, 꼭 제주도에 여행을 오시면 호텔 같은 곳이 거의 다 침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바닥에 재우다가 제주도에 놀러 와서
그때는 꼭 2돌, 3돌 된 애들을 침대에서 같이 재우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떨어져서 다쳐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좀 큰 애들은 여행 와서라도 만약에 침대가 하나든 2개든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꼭 바닥에 재우십시오. 물론 엄마 아빠랑 같이 자려고 때를 쓰는 애들이 많겠지만 그럴 때는 같이 재웠다가도 아기가 잠이 들면 바닥에서 재우는 것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만 9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은 애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소파를 붙잡고 일어서서 옆으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들이 활동성이 많아지면은 다른 추락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행기 사고입니다. 이때는 보행기가 속도가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보행기를 타고 가다가 속도가 나서 속도의 주체를 못하고 어디 턱 같은 데 걸리면 앞으로 꼬꾸라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9개월이 넘었을 때는 가능하면 보행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상으로도 좋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그러는 것이 보행기보다는 직접 자기가 짚고 일어서서 운동하는 것이 대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행기 사용은 이 시기 때부터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또 하나 나타나는 추락사고는 아이들을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다가 안전벨트 같은 거를 제대로 결착을 안 했을 경우에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풀고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모차에 태울 때는 안전장치를 항상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앞자리에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정면에서 발생을 한다면 아기는 보호자의 몸에서 떨어져서 머리나 가슴 쪽을 차에 심하게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기를 안고 앞자리에 타지 마십시오. 보조석도 그렇고 운전석도 다행히 안 되겠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 4개월이 지나서 아기가 머리를 잘 가누게 되고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면은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서 차량에 태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엄마 아빠가 잡고 타는 것은 사고의 예방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카시트를 그럼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 앞자리는 절대 안 됩니다. 앞자리에는 카시트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시트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에어백이 터질 경우에, 에어백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이 튀어나오지만 애기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카시트 때문에 애기들은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카시트는 절대 앞자리에 만들지 마시고 항상 뒷좌석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차량이 전방 충돌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더라도 카시트에 타게 되면 전방 충돌이 되게 되면 아기들 머리가 앞으로 제껴지면서 목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돌 때까지는 후방으로 보기를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후방으로 카시트를 설치하게 되면 이 목 쪽이 뒤로 제껴지면서 받침이 되기 때문에 목을 다칠 일이 많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자리에 절대로 안고 타지 말기, 그리고 카시트는 2돌 때까지는 후방으로 장착하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화상입니다. 아기들이 화상을 많이 입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돌 전후에서 가장 많이 화상을 입습니다. 왜 화상을 많이 입냐면 일단 9개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저것 잡고 만지게 되는데 아기들은 뜨거운 것, 차가운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자기의 시선을 끄는 거,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가서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아기들이 띄고 그리고 가장 심하게 화상을 입는 게 뭐냐면 증기에 의한 화상입니다. 증기에 의한 화상은 2도
중증 화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흉을 크게 질 수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데, 제일 흔한 게 전기밥솥입니다. 전기밥솥에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김이 칙칙하면서 연기가 축축축 올라오는데, 아기들은 그거를 보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거를 만지게 되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밥솥은 항상 아기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높은 곳에 꼭 위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나 국물 같은 거, 뜨거운 이유식을 조리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기들이 와서 손으로 이제 만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 다음으로 가장 흔하게 입는 화상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뜨거운 요리된 음식들, 돌솥밥 같은 거, 아니면 국물이 들어있는 그런 그릇들을 이렇게 함부로 만졌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이 있을 때는 돌 전후의 아기들은 절대로 옆에 가지 못하게 항상 조심을 시키고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돌 지나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물질 흡입입니다. 이물질을 잘못 흡입해서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아기들이 그것을 먹어가지고 식도나 위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기도에서 가장 문제를 생기는 경우는, 음식을 먹었는데 기도에 이물이 들어가서 큰 기관지가 막히게 되면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작은 거라면 작은 기관지로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서 폐의 어느 한 부분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물질 흡입이 지금부터 만 4세까지 굉장히 중요한 아기들한테 안전사고의 위험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냐? 1번 땅콩입니다. 땅콩이 왜 위험하냐면, 먹다가 입안에서 씹으면 잘게 부서지고, 그 잘게 부서진 게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작은 기도들을 막아서 폐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는 굉장히 작고 그 작은 곳으로 땅콩 부스러기가 들어가면 이 내시경으로 해서 제거하기도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 4세 미만의 아기들한테는 땅콩을 통째로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꼭 견과류를 먹이고 싶다면 잘게 부숴서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알사탕입니다. 사탕 중에 알사탕. 이 알사탕도 먹다가 갑자기 누가 툭 건드려서 헉 하게 되면은, 기도로 흡입이 되면은 질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젤리 종류입니다. 젤리 종류는 조금 더 큰 애들한테 더 잘 생기는데, 젤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씹다가 그냥 잠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로 흡입이 되면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이 견과류, 2번이 알사탕, 두 가지는 절대 먹지 않도록 하시고, 젤리도 좀 큰 애들한테도 밤에 잘 때는 먹으면서 자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즘 애기들 장난감 속에 보면은 작은 동그란 배터리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은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큰애들 같은 경우는 코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코에 천공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삼켰다 그러면 위에 천공이 돼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기들이 작동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다면은 이 배터리류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잘 떨어지지 않게 잘 봉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놀다 보면 뭐 레고나 블록 같은 거, 이런 거 작은 조각들이 있게 되는데, 돌 전후의 애들은 이런 거를 무조건 다 입에 넣고 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킨다거나 아니면 기도에 들어가서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난감에도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들은 피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 4세, 5세가 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교통사고입니다. 아기들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거 교통사고인데, 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길 건널 때 절대 아기들 혼자 건너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로에서 뛰지 않게 건널목을 건널 때는 꼭 손을 잡고 건너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조금 컸다고 절대 앞자리에 앉히지 마시고 뒷좌석에 앉히시고, 뒷좌석에서 아기가 카시트에 앉을 수 있다면 카시트에 앉히시고, 아니면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고정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꼭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교통사고가 뭐냐면, 탈 것을 이용하다가 이제 아기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이런 거를 탈 때는 항상 차량이 없는 곳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차도에서 이용하지 않도록 항상 도움을 주셔야 되고, 주변에서 보호자분이 꼭 지켜보시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셔야지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멧 꼭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동용 물건들을 탈 때 헬멧이 없는데 넘어졌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머리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나 이제 손이나 팔 보호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헬멧만은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꼭 지켜서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아기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엄마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만한 중요한 얘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